1948년 1월 7일. 이날은 역사적인 유엔 한국위원단이 내한하는 날이었다. 유엔 한국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이날, 조선의 온 누리엔 목화송이 같은 한방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정처에 내리는 눈을 서설이라 하던가. 유엔 한국위원단이 나오는 날 눈이 내린다 해서 이 땅의 백성들은 서서히라 하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한껏 기쁨에 쌓여 있었다. 이날 귀한 손님을 맞기 위해 애국단체 연합회가 돌린 사발통문의 호봉에서 온 장안 시민들은 통틀어 김포 가도로 몰려나가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내안하는 정의의 사도를 목마르게 고대하고 있었다. 수십만이 넘는 인파였다. 금포공항에서 서울시청 앞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시민의 출행이었다. 그 가운데인 이승만과 프란제스카, 김성수, 김준현, 허정동의 모습도 보였다. 시인 모윤숙의 모습도 보였다. 오후 6시 온 교례가 기다려 맞이하는 유엔 대표들이 마침내 김포공항에 안착했다. 유엔 중국 대표인 호세택을 단장으로 한 일행은 모두 34명이었다. 그들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천지를 진동하는 듯 환영이 황혼의 벌판에 메아리져 퍼져나갔다. 환영 나온 인사들과 유엔 대표들 사이에 인사가 교환되고 나자 모영식과 고항경은 각 대표들 가슴에 한아름지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가회동 국제호텔의 여장을 푼 유엔 한국위원단은 다음날 호세택 단장을 통해 제1호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유엔 한국위원단은 여러분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어제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것은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하며 한국 점령군대는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철퇴하여야 합니다. 총회의 결의는 첫째, 조선인과의 협의, 둘째, 조선 독립 방법을 취급토록 우리 위원단한테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단으로서는 첫째,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비밀 투표로 조선인 대표를 선출한다. 둘째,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는 조선국민정부를 수립할 국민회의를 구성한다. 셋째, 국민정부는 유엔 한국위원단과의 협의하에 군정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며 가급적이면 조선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수를 위하여 점령군과 타협한다. 우리 유엔 한국위원단은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해 왔으며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 날부터 유엔 한국위원단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먼저 유엔 한국위원단은 북조선 주둔군 소련 사령관에게 유엔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단 활동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공한을 보내는 한편 유엔 사무총장한테도 비슷한 내용의 공한을 보내요 유엔 사무처 당국에서 소련으로 하여금 위원단 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서 소련에서는 1월 22일 유엔을 통해 그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해왔다.
북조선 소련군 사령관 방문의 희망을 표명한 유엔 조선위원단 임시의장 매넌 씨로부터 서한 원문을 전달한 1948년 1월 18일부의 서한에 관해서 우리는 귀하에게 1947년에 제2차 유엔 정기총회 석상에서의 유엔 조선위원단 수립에 대하여 이미 소련 정부에 의하여 표명된 부정적 태도를 상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국 소련은 한국 위원단의 활동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절하기보다는 유엔 한국 위원단을 인정조차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던 것이다. 1월 26일 저녁 7시 창덕궁 인정전에 청사초롱이 찬란하게 밝혀지고 색다른 파티가 한창 물어익어가고 있었다. 애국단체 연합회가 주동이 돼서 유엔 한국 위원단 일행을 위로코자 연 파티였다. 이날 최예순이가 회장인 낭낭클럽에서는 전 회원이 자진해 나와서 위원단 접대역을 맡아주었다. 낭낭클럽이란 이화여자 전문학교 출신으로만 조직된 여성 친목단체였다. 그네들은 위원단 접대뿐만 아니라 외탄에 할 수 있는 음식 시중까지도 기꺼이 들어주고 있었다. 한국 고유의 은은한 가야금 가락이 장내 분위기를 한층 더 흥을 돋구어주는 가운데 회식이 끝나고 후식 시간이 되었을 때다. 모윤숙이 접시에 약과를 담아가지고 각국 대표들을 앞으로 돌리고 있는데 마침 매넌 옆에 서 있던 김한란이가 모윤숙을 불러세웠다. 왜, 선생님? 내 윤숙이한테 저분을 소개해 주려고. 일로 와. Hello, chairman. 오, yes. 의장님께 아주 멋진 내 제자를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싶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한국의 지도적인 여리신 모윤숙입니다. 오, 그래요. 알겠대. 영광입니다. 모윤숙은 무척 당황해했다. 애당초 계획은 영어가 능숙하고 얼굴이 곱은 최예순이가 민원의 말썽배 역을 맡기로 정했었고, 그래서 최예순은 홍어번단 치마에 흰 저고리를 받쳐 입고 여왕처럼 의연한 자세로 서 있었는데 어째 김한란은 모윤숙을 민원 앞에 내세우는지 모윤숙은 반사적으로 최예순을 바라보았다. 최예순은 상관할 거 없다는 듯 살짝 눈짓을 하며 어서 말상대가 되어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러기에 모윤숙은 더욱더 긴장됨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영어 지식은 풍부했으나 회화 미천이 짧았기 때문이다. 그런 모윤숙의 속셈을 아랑곳 없는 민호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화제를 몰아오른 것이었다. 미스 모, 사로진이 나이들 아십니까? yes, I see. 오, 사로진이 나이들 아신단 말씀이죠? 사로진이 나이들은 인도의 깐디 네르와 함께 항영운동을 지도해온 전형한 여류시. 숲새의 종달이 이슬을 머금고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조국을 위해 기도했노라. 원더풀. 그건 사로진이 나이드 여사의 부러진 날이라는 시인데 원더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출신인 메너는 자기 나라 여류 시인의 한 줄기 시를 동양의 손바닥만한 나라의 여류 시인이 외국까지 있었다는 것이 무척 감격스러운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어느덧 언어를 넘어서서 친숙해졌다. 헌데 전기불이 깜빡 꺼졌다. 그러자 메로는 모윤숙의 귀 가까이 입을 대고 살짝 속삭이는 것이었다. 미스 모, 내가 당신을 집으로 바래다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싶습니다. 선생님, 왜? 어쩌면 좋아요. 매논 의상이
주시겠다는데. 매논 의장이? 네. 거절할 수 없는 일이 아니야. 정한 대로 해드려. 오라, 지금 그분의 청을 거절한다는 건 신뢰 천만이라고. 하지만 남의 눈도 있잖아.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한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부터가 쑥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참 편일인 걸 뭐. 밤인데 일 있어. 더욱이 나라와 민족이 귀빈인데 헐리할 수 있어. 예수님 말이 오라. 어서 그분의 청을 들어드리도록 하라고. 인정정 밖은 눈이 하얗게 쌓인 겨울밤이었다. 한국 고유의 악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고궁을 뒤로 두고 한국의 한 여류 시인과 낯선 땅 한국에서 저명한 여류 시인을 알게 된 기꺼움에 한껏 흐뭇해진 인도 외교관은 까만 세단차에 동승해서 회원동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아니, 할아버지가 웬일이세요? 왜? 난 못 올 텐가.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다 오시다니 너무나 뜻밖이니까 말씀이죠. 윤숙이는 내 장자방이 됐는데 안 찾아볼 수 있어. 아유, 할아버지도 제가 무슨 여자라고 해서 장자방이 못 들어가는 법이 있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여자의 힘이 100만 대군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저 어서 좀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니야, 바빠서. 만송? 네. 그 상자 어서 안으로 들여다 놓으라고. 네. 뭐예요, 저건? 매논 의장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가져온 과일이야. 윤숙이도 잘 알다시피 이 유엔 한국위원단 인사들의 접촉이 용이한 일이야 말이지. 사방에 눈은 많고 저쪽에서도 나하고의 접촉을 꺼려할 적일 테니까 수고스럽지만은 저 과일을 윤숙이가 좀 매논 의장한테 전해주면 고맙겠어. 하필이면 왜 저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키시죠? 그만한 심부름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투정은 좀 그만했더라고. 그만한 일조차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윤숙이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겠어. 안에다 들여다 놨나? 네. 그럼 어서 돌아가세요. 네. 윤숙이, 난 윤숙이만 믿겠어. 그 말을 듣는 모윤숙의 눈에 핑 눈물이 고였다. 이승만의 당부에서 처량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70노인이 손수 과일 상자를 들고 와서 저런 하찮은 부탁을 할 때 저 노인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짓까지 하랴 생각하니 모윤숙은 이승만이가 가엾게 쫓아 했다. 그렇다. 난 저 노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매논을 가까이 사귀도록 하자. 내 한 몸 희생시킴으로써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어찌 물불을 가리랴. 이승만이가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해 갖은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을 때 남북한 한인 지도자 회의 소집을 주장하고 나섰던 김규식 계열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우선 이승만의 남한 단독 정부안을 분쇄해버리기 위해서 한국 독립당, 민족자주연맹 주류회 등이 중심이 되어
남한 단독정부안을 반대하는 군서 정당을 모조리 긁어모아 12개의 정당으로 각 정당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안을 분쇄하기 위해 총공세를 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족사주연맹주비회에서는 12정당과 연합해서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안을 분쇄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는 한편 연맹 독자적으로 통일 독립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으니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조국은 사상 비중의 최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토착 잡은 나를 얻고 있는 일부 불순 세력들은 권력 장악에 급급한 나머지 남북 분단을 주장하는 따위 민족 반역적 주장을 하게 됐고, 우리는 또 이러한 민족 반역적 주장을 분쇄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갖 힘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처해져 있으면 실로 민족 국가 장래를 위해 통탄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덕수궁 석조전 안에 마련되어 있는 UN 한국위원단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그리고 우익 진영에서 참석한 60~70명의 정치 지도자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 UN 조선위원단은 소련의 북조선 입국 거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해서 통일 정부를 세우기는 어렵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어떤 활로를 개척해서 조선을 혼란의 무정부 상태에서 구출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여러분의 요망대로 가능한 지역에 대한 선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UN 총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유엔으로 돌아온 menon은 한국에 있어서의 그간의 활동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2월 19일에 열린 유엔 소총회에서 menon은 다음과 같은 요지에 연설을 했다. 남조선에서는 유엔이 세운 계획에 열광적으로 지지 접수해주는 것이었으나 북조선에서는 장벽을 구축하여 유엔 위원단에 입국은 물론 유엔 위원단의 사명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에 남조선의 저명한 정치 지도자들은 유엔 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속히 총선거를 실시해서 그들의 독립정부를 세워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엔 총회의 권한에 속한 문제입니다만 총회의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별도 보고서에 남조선의 저명한 정치 지도자와 정당 사회단체가 호소해온 호소문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총회가 휴회 중인 것을 기화로 미국은 마침내 총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소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회원국에서 대표 한두 사람을 파견해서 구성되는 소총회는 총회가 휴회 중일 때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열 수 있는 편의상의 기구가 바로 소총회라는 것이다. 결의안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의장이 표명한 모든 의견을 명심하며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명시된 계획이 실시될 것과 또 이에 필요한 조치로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 전역 선거의 감시를 진행시킬 것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의 한국 내 지역의 선거 감시를 진행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며 또한 한국 국민의 자유와 독립이 조속히 성취되도록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과 더불어 상의할 수 있을 한국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한국 국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기묘하다고 사료되므로 소청의 의견으로는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 모든 조항에 따라 또한 그 일자 이후 한국 관계 사태의 진전에 비추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112호 2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 미국의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의 우방국가인 캐나다와 호주 두 나라가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의 결의안대로 남조선의 한에서만 선거가 실시하게 된다면 조선의 분열은 영구히 고정화되어버리고 만다는 이유 밑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어쨌든 미국의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진 결과 찬성 31, 반대 6, 기권 11로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서 마침내 미국의 결의안은 통과되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이승만 지지자들은 승리의 쾌재를 불렀다. 제일 먼저 이 화장에 달려온 것은 그때까지도 텅텅 비어있는 민주의원을 홀로 지키고 앉아있던 윤치영이었다. 윤치영은 이 화장 이승만의 거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이승만의 손목을 붙들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이제 오랫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모두가 지영이나 그 밖에 나의 지지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수고한 덕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항상 말하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앞으로도 계속 뭉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 뒤만 따를 따름입니다. 윤치영의 뒤를 이어 김성수, 김준현, 백남훈 등 한국민주당 고위 간부들이 이 화장에 달려왔다. 축하합니다, 박사님. 오, 인천.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이에서 더한 홍복이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수고한 덕분입니다. 조병옥, 정택상은 뒤질세라 앞뒤를 다투다시피 이 화장으로 달려왔다. 최예순, 박순천, 박마리아, 김한란, 모윤숙 등 여성 지도자들도 달려왔다. 허정, 정진한, 유진산, 이운영, 이범석, 안호상, 세상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인사란 인사는 누구 한 사람이 빠짐없이 모두 다 이 화장으로 달려왔다. 이 화장은 마치 축제 기분에 휩싸였다. 아니, 사실에 의해서 이 화장으로서는 너무나 큰 축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화장이 승리와 환희에 한껏 취해 있을 때 이 화장과는 너무나 정반대로 경교장은 초상난 집만큼이나 쓸쓸하고 침울했다. 주석은 가여운 백성들, 끝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게 되고 말았으니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합치게 될 날은 그 언제고. 주석은 모두가 나라의 명운이 박한다신 것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박한 명운으로 돌려버리기엔 조국의 장래가 너무나 암담하기만 하구려. 인사를 다한 연후에 천명을 기다릴 뿐입니다. 일제에서 해방이 됐다고 해서 이완용, 송병준과 같은 매국노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신명을 바쳐 하면 그뿐인 줄 압니다. 어떻게 되먹은 족속들이기에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밑에서 신음해 보고도 여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하늘도 너무 무심하오. 주사관, 이젠 남한 단독 정부안을 분쇄하고 통일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할 기만이 남아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일파말이 옳소. 국가의 명운이 이에 이르렀다 해서 내 어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겠소. 우천 선생 말과 같이 이 한 목숨 오직 통일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조국의 재단 앞에 바쳐 마지막 봉사를 해야겠소. 일파, 예, 우선 유엔 총회 결의를 반박하는 성명을 기초하오. 유엔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 태도를 분명히 하고 3천만 동포가 하나가 돼서 통일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단결하자고 다시 한번 동포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해봐야겠소. 예. 검차,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거니와 유엔 소총회가 일개 소련의 태도도 시정하지 못하고서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정에 위반되는 남한에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산을 세계적으로 선고함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내 왜국을 막론하고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면서 유엔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절대 다수의 인사는 너무나 큰 실망을 가질 것입니다. 3천만 형제 자매 여러분, 오직 나 김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완전 자주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만 전진해 주십시오. 김구는 다시 한번 3천만 자매 형제 여러분 앞에 눈물로써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